그러면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하죠. 약간 좀 얼룩덜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금 91.8K 정도, 오전에는 92.5K인가요? 아무튼 92K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트코인인데, 일단 월요일부터 그 방향을 살짝 그 상방으로, 아직 확실히 돌리진 않았지만 일단 그 방향, 상방을 향해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트들이 딱히 반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비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또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봉이거든요. 4시간봉을 보시게 되면은 연초부터 이런 상승세가 나와서 기대 좀 차게 만들었다가 95K를 넘지 못하고 다시 꺾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꺾였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요거였었죠. 비트코인이 지켜줘야 할 자리, 적정 조정폭은 어디냐? 그래서 강력 저항대이자 이제는 지지대가 될 수 있는 자리, 그곳이 90K. 여기 때는 저항대였고, 이제는 강력한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니까 90K에서는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봤을 때도 이만큼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을 때 황금 비율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괜찮다. 0.618짜리, 그래서 90.1K. 그렇기 때문에 공통 가격대가 90K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론 한때 이렇게 90K를 깨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랫꼬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결국에는 말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90K를 지켰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도 계속 90K에서 큰 변동성 없이 정말 그냥 위아래 꼬리도 없죠. 거의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오늘 오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92K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요 21선과 51선 골든 크로스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이때 21선, 51선 골든 크로스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며칠간 좀 빠지더니만 그래도 21선과 51선을 깨지 않고, 우리가 이 21선, 51선을 단기 추세선으로 보잖아요. 단기 추세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봉부터 보시게 되면 어제 일요일 일봉이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죠. 양봉인데 마감을 91점, 아니네, 종가가 요거네, 91K, 딱 91K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어제 일봉이 가까스로 91K에서 마감을 했어요. 가까스로. 왜 가까스로냐? 왜 그러냐면 다시 요걸 보시면 15분봉으로 볼게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지만 어젯밤 이렇게 보면은 어젯밤 자정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상방으로 갈 듯, 그래서 91K도 터치하면서 상방으로 갈 듯 하다가 자정 넘어서 1시가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버거타임이 좀 깊어지니까 그때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안 좋았어요.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때만 해도 90 이때가 한 90.3K까지도 떨어졌었고, 그리고 살짝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이때도 90.2K까지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상승이 나왔던 이때가 언제냐? 지금 보시면 이때가 딱 지금 화살표 보시면 오늘 아침 8시에 8시. 오늘 아침 8시. 그러니까 8시에 요 저점도 찍었던 겁니다. 90.2K. 근데 저점을 찍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보시는 것처럼 8시부터 90.2K 여기 바닥을 찍더니만 그 이후로 상승이 나오고 이제 9시에 종가가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9시가 이제 딱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요때가 8시니까 4시가 9시가 요때네, 요때. 그래서 어쨌든 요만큼 다시 올라온 덕분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아까 썼을 때만 해도 91.8K까지 찍었는데 그 뒤로 지금 92.5K까지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8시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8시부터 밑에 찍더니만 올라갔거든요. 8시부터. 왜 8시부터 변동성이 커졌을까? 8시에 왜 변동성이 커지는지 아세요? 매크로 시작입니다. 매크로 시작. 매크로가 시작되는 돌아가는 시간이, 역시 우리 회원님들은 잘 아시죠?
매크로가 돌아가는 시간, 미국 선물 시장.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머 타임 돌아갈 때는 아침 7시에 매크로가 주말 끝나고 아침 7시에 돌아가는데 지금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8시에 시작이 됩니다. 8시에 매크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변동이 나왔던 거예요. 변동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매크로 지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그 바로미터로 보는 미 증시고 미 증시가 안 돌아갈 때는 이 선물 시장을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우가 마이너스 0.5, S&P 500이 마이너스 0.55,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8인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상승이다. 근데 미선물 시장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왜 하락을 보이고 있을까? 지금 뭐 이 하락에 대해서 기사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 연방 검찰 파월 의장을 지금 소환장을 보냈죠. 그래서 수사에 착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외신은 트럼프 요구를 거부하니까 지금 보복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유가 뭐냐? 25억 달러 규모의 연준 본부를 개보수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부실, 의회 거짓 증언 혐의로 지금 검찰이 파월한테 소환장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이 지금 터지게 되면 가장 이제 또 우려되는 얘기가 이거겠죠. 연준의 독립성. 이것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서 미 증시에 이렇게 하락을 초래했다라는 지금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미 선물 시장이거든요. 5분봉입니다. 미 선물 시장 오늘 아침 8시에 돌아갔어요. 10일 날까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침 8시 딱 되니까 꺾였죠. 꺾이니까 아마 비트코인도 이때 확 꺾여지면서 90.2K를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선물 시장이니까 캔들은 미선물 시장, 요 노란 색깔 실선은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이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선물 시장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미 증시 흐름과 어느 정도 지금 뭐 매일 이렇게 뭐 커플링 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은 전혀 반대로 간 겁니다. 전혀 반대로.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하나 8시에 우리가 매크로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선물 시장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금 가격, 은 가격도 주말을 지나고 8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은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은 가격이 올라오면서 오늘 다시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은이. 그런데 금은 어떠하느냐? 금도 이때 한번 크게 꺾였다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오늘 지금 매크로가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미 증시, 지금은 아직 돌아가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선물 시장을 볼 때 미 증시, 선물 시장 흐름과 디커플링으로 가는 비트코인, 그리고 금은 가격은 다시 사상 최고가라는 것을 봤을 때 무언가 매크로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선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비트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걸 보면 이것도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반정부 시위, 사망자 200명 육박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 발생 지역이 지금 이란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경제난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접어들며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타를 발표하는 듯 강경 진압에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2주 보니까 작년 1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경제난, 그래서 지금 이란 환율이 보니까 95%인가 폭락한 걸로 일단 그래프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미국하고 저게 없기 때문에 교류가 없잖아요. 이란이 작년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었고 트럼프가 그때 뭐였었죠? 그 폭격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B16이었나?
아무튼 그 폭격기 해가지고 결국에 이란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었잖아요. 한 12일 만에 그렇게 끝났던 작년 6월달 전쟁. 이란인데, 그러니까는 뭐 전쟁에서 이제 졌고, 그 다음에 경제가 당연히 뭐 좋지 않겠죠. 이러다 보니까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사망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기사에서는 한 200명인데 지금 뭐 어떤 통계를 봤을 때는 이 2,000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까지가 1월 12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 주말 동안에 지금 이게 되게 지금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제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환율도 엄청 떨어지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그러니까 그 물가 자체가 엄청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47년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다. 신정체제가 뭐냐면 신이 정치를 하는 체제. 그러니까 이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교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가 실질적인 이제 나라의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누구냐? 이란. 우리가 작년에 한창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공부했었던, 알았던 이 사람입니다. 이란 하메네이. 뭐 어디에서는 호메네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하메네이, 여기서는 하메네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란 하메네이도 떨고 있나? 러시아로 도망칠 준비. 이게 지금 1월 5일 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8일부터 해서 계속 지금 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데 크게 이게 보도되진 않고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이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약간 이제 좀 커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1월 5일 날 나왔던 그 기사가 지금 러시아로 도망칠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의 매체가 반정부 시위 진압의 실패 때는 망명을 해서 이제 하메네이도 러시아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금, 부동산, 해외 자산 확보에 나섰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위대 유혈 진압된 미국이 구출, 마두로 이어 전격 추출, 체제 전복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5일 날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 실질적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 이 종교 지도자가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러니까 지금 더 격해진 이란 시위라고 해가지고 이 수뇌부는 이것이 배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 미국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는 그 배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적들이 계획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미국, 이란 반정부 시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도울 준비돼 있다. 그랬더니 이란은 공격 시 보복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13일 회의를 예정한다고 합니다.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13일이면 내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볼까요? 근데 내일 이제 회의를 하긴 하지만 현재 그 논의는 초기 단계다. 그러면서 뭐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 고위 관료 간 예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보좌관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할 경우 전국적 반정부 시위 배후에 외부 세력이 있다는 이란 정권의 선전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란 정권이 이렇게 탓으로 돌렸는데 근데 실제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빠질 수 있으니 아직까지는 살짝 이제 약간 관망세인데 뭐 실제 지금 미 국방부도 현재까지는 병력을 이동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일 회의를 한다면 일단 어떻게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주말 사이에 지금 보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12일 이것도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왔던 소식이 오늘 아침 8시에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 선물 시장은 빠지고 또 비트코인은 또 올라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다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로 미 증시 선물 하락 추정 물론 아까 그 파월에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그러면서 또 금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오늘 이 흐름이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사실 불안불안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 선물이 아까 떨어졌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래서 떨어지나 보다, 같이 이제 자산시장이 떨어지나 보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로 갔을 때 금 못 갖고 가잖아요. 그죠? 비행기에 금 들고 못 하잖아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내가 그 코드만 잘 갖고 있으면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란도 당연히 뭐 누군가는 부자일 테고, 어쨌든 그렇게 수요가 촉발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전쟁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아직은 뭐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많이 인식을 하지만, 진짜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진짜 미국에 큰 위기가 오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전쟁 시 실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 8시 미 선물 시장과 디커플링 했을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가격이 떨어져도 충분히 이유는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선물 시장 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흐름과 미증시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지금 나스닥을 갖고 왔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6일 날 고점을 찍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월 10일 날 대청산 뱀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월 초에 먼저 꺾였다가 미 증시는 10월 말에 더 상승을 했고 10월 말에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 증시가 이렇게 꺾였을 때 제가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이렇게 했던 비트코인은 이미 먼저 꺾였고, 그래서 살짝 이 미 증시가 올라갈 때 같이 살짝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미 증시가 꺾이면서 비트코인이 함께 더 무섭게 꺾였던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 증시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저점을 찍었던 그 시기가 비트코인이나 미 증시나 일치합니다. 지금 바닥을 찍었을 때가 일치를 한다. 그 뒤로 반등이, 미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아직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지 못했어요. 그 10월의 고점을 아직 나스닥은 경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우하고 S&P 500은 경신을 했어요. 근데 아직 나스닥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에 AI 중심 이 기술주들이 포진해 돼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은 현재 나스닥은 아직 못 갔다, 올타임 하이까지는 못 갔다, 이걸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이 10월 초에 먼저 꺾였었잖아요. 먼저 꺾였던 만큼 이제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먼저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서 지금의 상승도 그런 연유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런 디커플링 흐름이 나왔던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의 그 흐름이 일단 10월 달에 먼저 꺾였었고, 비트가 먼저 꺾였었고, 그 다음에 미증시가 차후에 꺾이면서 더 큰 하락세가 함께 나왔던 건데, 이제 여기에서 비트가 먼저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이제 방향을 좀 틀어주면서 미증시도 지금 수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수렴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상방으로 살짝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미선물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오늘 본장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먼저 지금 상방으로 잡아주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좀 힘을 내주면서 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 올라가면서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 이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미 증시의 삼각수렴,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 S&P 500도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징 웨지, 그 상승 쐐기형, 아니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두 쪽으로 봐서 어디로 방향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인데, 이제 우리는 상방으로 가면 당연히 좋겠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상방으로 지금 살짝 왔습니다. 살짝. 저기 토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그 번개 라방 때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장세가 이렇게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얼룩덜룩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이면서 이렇게 1%는 채 못 되지만 어쨌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를 했던 건데, 아직 이 나스닥은 이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좀 방향을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스닥도 미증시도 함께 상방으로 가주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 나스닥의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라는 것은 이 주들이 얘네들이 좀 더 힘을 내주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아직 10% 이상 가야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더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시장이 가는 움직임, 그것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도 볼게요. 제가 비트코인 이제 여기 상방 찍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90K까지 가고 다시 뚫어가는 그림 해가지고 예상 그 점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그은대로 떨어졌고, 또 그은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도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다.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이 얘기가 비트가 먼저 꺾였던 만큼 이제 먼저 방향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성립이 되려면 이제는 이 95K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95K를 이제 뚫어줘야 된다. 이 저항대를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92K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 주 베센트 대법원 상호 관세 판결이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주 원래 금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연기가 됐어요. 트럼프의 근데 그것을 유리하게 본다고 이 베센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급 자금은 충분하다. 제가 토요일 급 번개 라방에서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약에 트럼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 환급금은 지금 관세 환급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 베센트 장관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이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될 시에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면 환급액이 1,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1,500억 달러인데, 그런데 지금 8일 기준 미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은 7,740억 달러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TGA 잔고, 미 재무부의 계좌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 때 셧다운을 겪으면서 미 지금 그 정부가 손발이 묶이니까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TGA 잔고는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단기 유동성이 막히면서 시장이 악영향을 줬다라는 그때 그 당시에 내러티브가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그래서 한 9천억 넘게 모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시원하게 쓰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 위에 있으니까, 아까 이 기사에 7,700억 달러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현재 재무부 봐서 요 지금 현재 보면 옆에 숫자 나오잖아요. 보시면 옆에 796이니까 7,900억 달러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7,700억이나 7,900억이나 어쨌든 한 7천억 달러 이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에 이 관세 환급액이 나가야 되니까 재무부도 지금 돈을 쉽게 못 풀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환급을 해주면은 여기서 빼서 나가는 거고, 만약에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이제 관세 환급액이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쌓아뒀던 7,700억의 달러가 7,700억 상당의 이 달러가
시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가 매우 중요한 한 주다. 왜 그러느냐? 제가 어제 멤버십 탈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1분기가 우리가 바라는 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금쯤이면 확실히 턴어라운드 돼야 된다는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시기가 다음 한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적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남은 이 이벤트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최근 들어 이 주말 사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현재 이 이란 사태, 미국 개입 여부가 또 중요해지겠죠. 요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 선물 시장과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13일 내일입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통상 CPI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 날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14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 날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이 발표될 수 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그 대법원 판결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주요 사건이 발표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 날 자정 때 그때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걸 아니까 대법원이 딱 공지를 한 거거든요. 지목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사건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지만 주요 사건은 14일 날 발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4일 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이런 이벤트가 있는 그 주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주가 좀 중요한 한 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부티님께서 15일 코인 법안도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5일 날 그 코인은 법안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5일 날은 이제 작년 7월에 하원이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 그것이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상원에서 본 회의에 이제 넘기기 전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 그러니까 뭐 문구가 같은 게 있나 아니면 좀 그 부족한 거를 채워넣고 아니면 뺄 건 빼고 이렇게 수정하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내부적인 이제 회의 절차다. 그러니까 뭔가가 여기서 통과되고 아니고가 딱히는 없다고 봅니다. 뭐 물론 15일 날 지금 다 또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코인너드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상 그 실무적인 절차를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단계는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15일 그 코인 관련해서는 큰 뭐 기대는 일단 접어두고 일단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걸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 멤버십 방송에서도 썸네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장은 가야 할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일단 우리가 트럼프 관세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트럼프 관세 판결이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베세트 장관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미묘한 복잡한 형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패소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쨌든 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판결이긴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영향도 미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이 트럼프의 판결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하락으로 가고 앞으로 상승으로 가고 이것이 얘가 결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시장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게 아니라 토털2로 말씀드렸죠. 이제는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로 바뀌려면은
대략적으로 한 115일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때 이미 이때 골드크로스가 되려면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50일 걸리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50일인 그 시점이 1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12일이잖아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어쨌든 설날부터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와가지고 50일선이 이제 살짝 고개를 들긴 했어요. 살짝 고개 들긴 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지금 또 트럼프의 관세 요구에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란 사태도 그렇고 뭔가 지금 약간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다행히 시장에 우호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해석이 되면서 상승을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꺾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 내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가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이제는 올라갈 시기가 됐는데 얘 때문에 그냥 살짝 다시 꺾이고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이 진짜 바뀐다고 하면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붙겠죠. 윗꼬리 아랫꼬리를 이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다시 시장이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금의 이벤트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시장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가야 할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런 흐름을 주목하고 또 오늘 아침 일단 눈에 띄는 이런 움직임, 평소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디커플링 되면서 이런 흐름, 이것이 전 충분히 이제 이런 이유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 가고자 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그런 흐름, 이것이 어쨌든 이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이지만 설령 이것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상승이 나올 것을 하락으로 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그냥 우리는 큰 그림 보고 가면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갈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1분기 됐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한 단계씩 깨 부수면서 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시즌 종료로 보는 시각도 분석도 아직도 많잖아요. 왜냐? 아직 이 50주선까지 안 왔으니까. 여기 맞고 이렇게 시즌 종료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3차 가면은 이제 상방으로 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김으로써 더 비트코인은 탄력을 받을 것이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어 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 또 보고 리플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